요양원은 가난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자식이 없어서 가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합니다. 나는 저축도 했고, 건강도 챙기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요양원 같은 곳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요양원에 가는 사람들을 오래 지켜보면 묘하게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했고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자식도 있었고 관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결국 혼자가 되었을까요? 왜 그토록 오래 버텼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을까요? 오늘은 요양원에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돈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타인을 대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요양원에 가는 첫 번째 부류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 온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않았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했습니다.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았고 도움이 필요해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저렇게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은 노후에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은 점점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혼자 해결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주려 해도 거절합니다.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도움을 거절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약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이제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평생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부탁해야 할지 모릅니다. 설령 부탁한다 해도 어색하고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듭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쌓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서도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은 그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습관이 거부합니다. 요양원에 가는 두 번째 부류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부류와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관계가 너무 많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착했고 모두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거절하지 못했고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연결이 건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라 편한 상대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이익이 없으면 멀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만큼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현실이 드러납니다. 그토록 많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이제는 본인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고 합니다.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댑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쌓았던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헌신이었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느냐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애초의 거래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필요해서 온 것이지 당신을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면 그들도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착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별력의 부족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붙잡으려 하면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소수입니다.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서너 명과는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면적인 수십 명보다 깊이 있는 서너 명이 노후를 지켜줍니다. 요양원에 가는 세 번째 부류는 도움을 빚으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호의를 받으면 불편해합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빚진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겸손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과도한 자존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받는 것을 약함으로 해석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패배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버텨야 합니다. 호의를 거절하고 친절을 사양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태도는 독이 됩니다. 노년에는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빚이 아니라 관계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생 빚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려 해도 거절합니다. 미안하다며 물러납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되면 사람들도 지칩니다. 더 이상 제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정말로 혼자가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고립 속에서 무너집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했던 사람은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 착했습니다. 도움을 빚으로 느낀 사람은 겸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외로운 노년을 맞이했을까요? 왜 요양원에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문제였거나 너무 멀어서 문제였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함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붕괴라고. 자신과 타인 사이의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무너진다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도 경계의 붕괴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경계의 붕괴입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것도 경계의 붕괴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연결될 수 있게 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면서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착취당하지 않습니다. 호의를 받으면서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맞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고통은 인간관계의 잔여물이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 잘못 맺은 관계가 나이 들어서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끊지 못하고 끌고 오면 그것이 짐이 됩니다. 진짜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관계에 시간을 쏟으면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관계의 잔여물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정리해야 할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거나 쌓아야 할 관계를 쌓지 못했습니다. 균형을 잃었고 거리를 잃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고립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말년이 이토록 쓸쓸할까요? 그것은 착함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지만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남의 부탁은 다 들어줬지만 자신의 필요는 외면했습니다.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자신이 무너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착함은 자신을 지키면서 타인을 돕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너지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착함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요양원에 가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주는 사람으로만 살았습니다. 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힘을 빌릴 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버티다가 무너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을 내조했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시부모를 모셨고 친정부모도 돌봤습니다.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않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평생 혼자 해온 일들이니까 계속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힘들었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쁜데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뜸했습니다. 외로웠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강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노인들의 공통된 패턴입니다. 평생 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장 외롭게 늙어갑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들과 잘 지냈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후배도 많았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누가 찾아오면 환대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은퇴 후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직장이 없으니 만날 이유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밥을 사겠다고 했고 술 마시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약속을 잡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들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더 많이 베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이러는 거냐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필요할 때만 그를 찾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뿐입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멀리 살았고 배우자와도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도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이 두 사례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매우 흔한 패턴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던 사람과 모든 사람을 받아들였던 사람, 두 유형 모두 비슷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외로운 노년과 요양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착하고 성실했던 사람들이 가장 쓸쓸한 말년을 보낼까요? 그것은 그들이 관계를 거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풀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강하면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베푼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하다고 존경받지 않습니다. 관계는 상호성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한쪽만 주거나 한쪽만 받으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니체가 말한 경계의 붕괴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과 타인 사이의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착취당하고 너무 많이 받으면 의존하게 됩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고립되고 너무 가까이 붙으면 질식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가깝지만 숨 쉴 공간이 있고 멀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주지만 희생하지 않고 도움을 받지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려면 평생 연습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계의 잔여물은 정리되지 않은 과거입니다. 끊어야 할 관계를 끊지 못하고 끌고 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쏟고 진짜 필요한 사람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런 잔여물이 쌓이면 노년의 짐이 됩니다. 요양원에 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많은 수가 관계의 잔여물에 시달렸습니다. 평생 정리하지 못한 관계들이 노년에 폭발했습니다. 원망과 배신감과 후회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혼자 늙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정리해야 할 관계를 정리하고 쌓아야 할 관계를 쌓으십시오. 거리를 조절하고 경계를 세우십시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보이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진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하십시오. 착취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구분하십시오. 소수의 깊은 관계가 다수의 얕은 관계보다 낫습니다. 도움을 빚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호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관계의 일부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한쪽만 주거나 받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요양원은 장소가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의 결과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어떤 거리를 유지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의 총합입니다. 지금 당신이 만들고 있는 관계가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의 관계를 두려워하십시오. 건강하지 못한 관계, 정리되지 않은 관계, 일방적인 관계를 그대로 두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강함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이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맞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젊을 때 정리한 관계에서 온다고.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소중한 것을 지킨 사람만이 편안한 말년을 맞이한다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요양원에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현명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착했지만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성실했지만 균형 감각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고립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움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경고입니다. 요양원은 돈이 없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관계를 잃어서 가는 곳입니다. 혼자 버티다가 무너져서 가는 곳입니다. 정리하지 못한 관계의 무게에 짓눌려서 가는 곳입니다. 지금 당장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정리하고 너무 늦기 전에 싸우십시오. 노후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보다 더 착했고 더 성실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관계의 거리입니다. 경계의 유지입니다. 균형의 감각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점검하고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고 호의를 받아들이십시오. 선택하고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